성범죄 피의자가 지난 3월 삼척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예시민 선정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지난달 28일 철원 군장병 환자 이후 강원도에서는 일주일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는 포항의 제2청사 격인 환동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이장에 대해 양양군이 개입해 해임 절차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회 장로와 음악인으로 활동하며 10대 남성들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가해자는 지역 내 활발한 음악 활동으로 지난 3월 명예 삼척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삼척시는 이 남성의 성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서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음악학원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 교회 활동과 학원 운영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명예 삼척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월까지 무려 12년 넘게 시립합창단 지휘를 맡아 여러 번의 공연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된 A씨는 해외 유학을 간다며 거짓 이유를 대고 지휘자 자리를 내놨고 삼척시는 후임자를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삼척시는 A씨가 지휘자 생활을 오래 한 점을 인정해 별다른 검증 없이 명예시민으로 위촉했습니다. 삼척시가 공적 조서를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했고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한창 경찰 수사가 진행될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이 검증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요. 타 자치단체도 똑같을 겁니다. 관계기관에다 의뢰를 해도 답도 안 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삼척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명예직이긴 하지만 교육 강사로 초빙되거나 지역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예우가 제공됩니다. 지방정부는 공적인 분야고 그런 면에서 사적인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명예시민증과 같은 결정들도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삼척시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명예시민증을 취소할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30여 명씩 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은 일주일째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철원 군장병 환자 이후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인접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는 포항에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산국 하나를 두고 있는 강원도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말에 새 청사가 완공되면 조직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경북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경상북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공사 현장. 신약개발 클러스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4곳의 연구센터와 함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공사가 최근 끝났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는 올가을 건축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2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핵심 행정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지으면서 다양한 연구소도 유치해 시너지 효과도 내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동해안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뒤 2018년부터 포항에 있는 폐교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의 해양수산과와 독도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를, 동해안전략산업국의 동해안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 원자력정책과, 방사능 방제 상황실을 두고 있습니다. 청사 운영은 강원도보다 늦었지만 현재 강원도와 비교할 때 조직 규모도 크고 직원 수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새 청사가 완공되면 조직 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동해안을 둘러싼 해양 관광이나 물류, 해양 생태계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다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근역 발전을 주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수양수산부만 돈을 따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사업 같으면 중앙부처 어떤 특정지 관계없이 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구상하는 아마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경상북도는 조직 구성과 운영을 개편했지만 강원도는 개선이 없습니다.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 구시대적 조직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변화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풍력단지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이장에 대해 면사무소가 개입해 해임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장에 대해 직무 수행과는 상관없는 일을 빌미로 직권 교체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너무하다는 여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풍력단지 설치를 반대하는 어성전 1위 이장에 대한 해임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놓고 마을 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데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풍력단지를 반대한다는 것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면사무소가 개입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양양군이 진입로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주며 지원한 풍력 사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장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일을 진행하는 끝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어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마을의 이장님이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해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풍력 발전 찬성 측 주민들만 해임 요구 서명부를 제출했는데 서명을 거절한 주민들은 계속 방문하거나 서명을 권유하는 등 곤란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곤란하지 않느냐. 내 하나 안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분에 더 들어오시면 일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양양군 이장협의회는 이번 일이 주민 자치를 훼손하고 마을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취지가 왜곡돼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되면 작은 마을 곳곳에서 주민 분열만 키울 거라는 겁니다. 명예봉사직이나 다름없는 이장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거해가지고 이장 든 동네가 많아요. 한 표 차이로 된 동네도 있고. 근데 한 표 움직이기 쉬워요. 그러면 1년에 두세 번씩 이장이 바뀐 동네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이 되면 동네가 계속 분열되는 동네가 많아져요. 사실상 풍력 찬반 투표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장 해임안이 정당한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장 해임 조항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양양공항에서의 국내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 달 17일부터 양양과 김포를 오가는 노선을 금, 토, 일 주 3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웨이 항공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양, 부산 노선은 하루 3회, 양양, 광주는 하루 2회 운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14일까지 편도 요금의 82%까지 할인하는 특가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준비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강원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예술 창작활동이 어려운 예술인 복지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가 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9일까지며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의 120% 이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150에서 180% 이내일 경우 1회 150만 원씩 260명을 지원합니다. 여중생들을 협박해 수십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이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19살 배모군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공범인 류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5명이 팀을 이뤄 지난해 11월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강릉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강릉페이의 충전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강릉페이로 한 번에 10만 원을 충전할 때마다 자동 응모되는 방식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강릉페이 할인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합니다. 추첨은 다음 달 1일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며 경품 금액의 22%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동해시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남호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5살 미취학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심사 대상에 도내 43개 기관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강릉 명륜학원과 강일학원, 동해 광희학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각급 학교와 재단, 그리고 강릉 동해안 해양생물자원 연구센터 등의 연구기관을 포함한 도내 43개 기관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고시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에 대해 취업 예정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일 추념 행사에 참석 인원을 줄였습니다. 강릉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유가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지난해 1,700여 명보다 대폭 줄어든 300명 안팎의 참석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은 내일 오전 경포동 충혼탑에서 열리며 강릉시는 참석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좌석을 넓게 배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시는 현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을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주민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동해시의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은 등록 인구의 97%인 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상품권 신청 인원은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독립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상위군견 등 모두 183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187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달았습니다.